창원 시내버스가 중공영제 도입에도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중공영제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민들이 다음 대통령에게 바라는 공약을 들어봅니다. 100세 시대 건강하고 풍요롭게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노년층이 바라는 지역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창원 지역 장애인 단체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사전투표에서도 투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선관위 책임자에 공식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카드 배송기사와 카드사, 경찰 등으로 속여 3천만 원 넘게 가로챈 전화금융사기 조직 현금 수거책이 경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창원 시내버스 파업이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파업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창원시는 준공영제를 도입했지만 파업을 막을 수는 없었는데요. 이제는 준공영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한창 운행에 나설 시간이지만 버스들로 가득합니다. 지난달 28일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간 이후 엿새째. 종전 나흘이던 역대 최장기간 파업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게다가 전세버스와 임차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의 운행률이 40% 아래로 떨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더 커졌습니다. 버스 파업을 시작한 이후로부터 배차 간격이 1시간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버스를 너무 많이 기다리게 되고, 원래 버스 파업하기 전에는 보통 길면은 한 15분, 짧으면 5분 정도로 왔었는데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창원시는 파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지난 2021년 준공영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를 제외하고 해마다 시내버스 노사의 벼랑 끝 대치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유명무실해진 겁니다. 필요한 경비가 창원시에서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를 받으면서 사회적 어떤 복지나 이런 것 차원에서도 국민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게 버스 업체지만, 창원시가 준공영제 시행 전인 2020년 9개 버스 회사에 지급한 지원금은 586억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856억 원으로 4년 사이 270억 정도 올랐습니다. 늘어난 지원금의 약 70%인 190억 원은 운전직 인건비로 사용됐습니다.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데도 노사 갈등은 개선되지 않고 시민 불편만 늘어난 상황. 이제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는 준공영제니까 시가 이 원가에 이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창원시는 이게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상의 사안이라고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준공영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준공영제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선 버스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완전 공영제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마지막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어떤 대통령을 바라는지, 기대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청년들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저는 나이가 70이 넘었지만은 젊은이들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또 여러 가지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국가에서 많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국민만 좀 제대로 생각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복지가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좀 돼야 아무래도
나라를 번영하기에도 되게 좋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받아야 또 제대로 된 나라가 되니까 최대한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화합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열이 돼서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전보다 더 분열이 된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했습니다.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한 반년 정도. 그래서 그 내수 경제부터 빨리 일으켜가지고 좀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몸소 매일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힘들어요. 내수 경기 활성화랑 물가 안정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서로가 싸우지 마요. 그런 것 좀 우리 국민들이 안 보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회에서는 그게 이제 범죄 없는 사회 그런 것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갖고 좀 그런 것도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경제고요. 소상공인들이 살기 힘들고 뭐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트럼프와 관계된 그런 것들 그런 걸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경남도민들이 바라는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노년층이 바라는 지역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100세 시대 건강하고 풍요롭게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주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경제적인 자립과 복지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일자리가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연세는 많으시고 준비해 놓은 건 없고 노후가 다 걱정이시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고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 많이 보이는데 그런 일자리가 좀 마련되면 규모가 조금 수익이 더 될 수 있는 좀 질적으로 좀 좋은 그런 분위기가 자리가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생계 문제 역시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원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영업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대선 공약을 시민들은 요구했습니다. 자영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면 갈수록 자영업을 자꾸 하락이 되는데 정부에서는 자꾸 자영업을 투자만 했지 어떤 대안이 없는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현재는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저는 자영업을 좀 많이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는 의미를 담은 9988. 그만큼 노년층들이 건강에 대해 또 취미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복지시설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복지관과 문화센터 등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 실제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회원가입 절차로 정작 노년층이 이용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회원증 발급없이도 아무나 가고 지역 안배를 잘해가지고 인원을 좀 분산시키는 거 2km 내에 접근성 있는 그 노인회관을 크게 대형화시켜서 뭐 운동기구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공간을 활용하는 제21대 대선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시민들은 지금보다 더 세밀한 노인 정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창원 지역 장애인 단체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경남 창원 지역 장애인 단체인 마산창원 장애인 인권센터, 위드 장애인 인권센터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창원 지역 발달 장애인들이 투표소에 갔지만 현장에서 투표 보조인 지원을 받지 못해 투표를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매뉴얼에는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혼자서 기표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1인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에게 보조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중앙선관위 매뉴얼을 개정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남 선관위와 투표소에 배치된 선거 사무원들에게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남에서는 18개 시군 922곳의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155조 1항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2007년 6월 4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지정된 내 투표소에서 할 수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로 미리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있는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기술 자격증과 학생증을 꼭 들고 가야 합니다. 경남에서는 22곳의 개표소가 마련됩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8천여 명의 투표 관리 인력, 4천여 명의 개표 사무 인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당일 경비 함정 8척을 동원해 관내 10개 섬 지역 투표함을 육지로 수송 및 호송합니다. 또 기상 악화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경비 함정을 직접 투입하고 육지 호송이 완료될 때까지 상황 대책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수능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가 오는 4일 치러집니다. 경남에서는 166개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검정고시자 등 모두 31,119명이 응시할 예정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이번 모의평가는 오늘 11월 14일 치러질 수능과 같은 방식입니다. 카드 배송 기사와 검찰 등을 사측해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가 구속됐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전화 사기로 2명에게 3,200만 원을 가로채고 또 다른 한 명에게 1억 7천여만 원을 편취하려고 한 현금 수거책 A씨를 전기통신사기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적의 A씨는 지난달 13일 전화에 속은 피해자 B씨와 C씨로부터 서울 강동구에서 현금 3,2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 지난달 22일 진주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D씨로부터 1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받으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환경단체가 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유역 수문 개방을 받는 국민의힘을 규탄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지난달 29일 물금 매리 지점에서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가 발령됐고 이는 예년에 비해 한 달이나 빨리 조류경보가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식수와 생활용수,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영남 지역 주민들은 녹조 독소로 인한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4대강 재자연화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은 보는 수자원 안정화와 지역 농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답습해 국민의 실험대에 올리는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당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유권자 A씨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사상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과 공개는 모두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징역 3년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선거 당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부산시가 사회공헌과 기부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시민을 발굴하기 위해 2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제17회 사회공헌장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추천 대상은 부산 지역 사회공헌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로 나눔, 섬김, 배품 3개 부문에서 각 2명씩 총 6명을 선정합니다. 수상자는 서류 심사와 현지 조사, 위원회 심사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공영 주차장 무료 이용과 사회공헌 표식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추천서는 부산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